동아시아의 성장원인 중남미 국가들과의 비교. 동아시아는 수출 덕분에 발전했는가? 6, 70년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은 같은 시기 중남미 국가들의 성장과 곧잘 비교되곤 한다. 영토의 크기, 국내 시장의 크기, 부존 자원의 규모로 볼 때 중남미 국가들, 특히 인구 대국인 브라질, 멕시코 같은 국가들은 경제 개발을 위한 조건에서 분명히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멕시코는 대한민국의 2.5배, 브라질은 4배의 인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보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고 있다. 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게을러서? 축구만 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 성장 전략을 취한 반면에 중남미 국가들은 내수에 집착한 성장을 해서 그러함. 즉, 동아시아 국가들은 수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한정된 자원을 결집한 까닭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지만 중남미 국가들은 자급자족의 성장 방식을 꾀한 나머지 뜻하지 않게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가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버릴 건 과감히 버렸는데 중남미 국가들은 나사못 하나까지 스스로 만들려 했으니 일면 타당한 말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모순 또한 있다. 경험적으로 얻어진 결론을 가지고 선언적 진리인 양 떠드는 흔한 오류. 만약 저 말이 맞다면 모든 개도국들이 수출 주도식 성장을 하게 되면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한중일 대만보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훨씬 비중이 높다. 동아시아 국가들 못지않게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많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년 3%에서 77년 27% 수준이었다. 수출이 동아시아 경제 성장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수출만이 경제 성장의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다. 위기의식,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전환했던 원인. 50년대에는 동아시아와 중남미 국가들은 모두 내수지향적 성장에 몰입하고 있었다. 식민 지배로부터 갓 해방된 대부분의 신생 독립국들이 그랬듯이 대외의존적 경제성장보다는 자립경제를 통한 성장 방식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수출 주도형 성장은 또다시 열강의 경제에 종속되자는 말밖에 안 된다. 이런 사고가 대부분의 후진국들 사이에서 팽배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꺼려했던 이유도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지. 하지만 60년대 초 대한민국과 대만은 내수지향적 경제성장을 포기한다. 미국의 원조가 대폭 줄어든 까닭에 외환 부족이라는 위기가 닥쳐오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로 50년대 미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원조를 받아먹던 나라 1, 2위가 바로 대한민국과 대만이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어려움. 더 이상 공짜 원조는 없삼. 헐! 대신 차관으로 주겠음. 꿔주겠다는 말임. 때문에 이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달러를 벌어들여야만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출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60년대 의류공장의 모습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권유도 있었다. 대한민국, 아껴 쓰고 절약해서 자립경제를 만들어야 나라가 발전하는 거 아니뇨? 미국, 대한민국은 자원 있어요? 한국의 내수시장만 가지고 어느 세월에 발전하려고? 원화 가치를 낮추고 환율을 높여서 수출을 하셈. 그리하여 수출 주도형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던 것이다.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작은 내수시장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에 수출로 방향을 전환했음.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바꾸자 곧바로 수출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60년대 초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아시아 국가들이나 중남미 국가들이나 모두 비슷한 수치였지만 60년대 말이 되면 중남미 국가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반면 대만은 3배, 대한민국은 4배나 증가했다. 수출 상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현저한 변화가 나타나서 60년대에서 70년대 기간 중 수출품에서 가공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한민국 15.8%에서 무려 73.6%로 증가한다. 50년대 대한민국은 주로 텅스텐 광석이나 수출하던 나라였지만 60년대에는 가발, 의류품, 신발 등이 수출품의 주종을 이루었지. 하지만 이에 반해 중남미 국가들은 60년대나 70년대나 가공품 비중이 10%로 변함이 없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대외 수출에 소극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원자재나 곡물 외에는 제대로 된 수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이다. 타이밍, 대외적 성공 요인. 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한 수출 주도형 성장이 성공하게 된 원인으로 정책 전환의 타이밍이 매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6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데 때마침 세계 경제가 장기 호황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선진국들도 무려 4~5%씩 성장하던 때였음. 당시는 선진국들의 경기가 워낙 좋았던 탓에 개도국의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즉 의류, 신발 등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또 선진국들은 저마다 자본이 풍부했기 때문에 개도국들에게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자를 쉽게 빌려주곤 했었다. 여기에 원유값조차 낮았고 선진국들의 자본재 수출 경쟁으로 기계부품 값도 낮았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가공품을 수출하던 개도국들은 쉽게 특수를 누릴 수가 있었다. 게다가 국제적으로도 개도국들의 수출을 우대해주는 등 상당히 관대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당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은 더욱 용이했다. 이를테면 입장료 면제받은겨.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수출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모두 대박을 쳤다는 사실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불만 세력이 없었다. 대내적 성공 요인. 하지만 60년대 동아시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국제적 특수에 제대로 편승하지 못하고 내수지향적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다. 물론 인도, 브라질,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내수지향적으로 발전 방향을 잡았던 이유는 국토, 부존자원, 내수시장의 크기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인구 수백만 명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국가들 또한 죄다 내수지향적인 성장 방안을 채택하고 있었으니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바로 내부적으로 반발이 심했기 때문이다. 정책을 바꾸게 되면 자본가와 지주들이 기를 쓰고 반대를 하고 나올 테니 국가로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것이다. 수출 육성이라니 당장 때려치워라.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정책을 바꾸게 되면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던 기업들은 졸지에 불안정한 상태로 내몰리게 된다. 즉, 수출 산업을 키우겠다고 자원을 한 곳에 몰빵시키려 들면 토착 기업들이나 지주들은 경제적으로 부당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이유로 정책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만과 갈등을 야기한다.
따라서 중남미는 물론 대부분의 후진국, 특히 지주 세력의 기반이 강했던 곳은 쉽사리 수출 주도 성장 정책으로 옮겨가기도 힘들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과 대만에서는 산업화를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심지어 자본가 세력이 제대로 성장하기도 전에 정부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하겠다고 나섰으니 저항 세력이 극히 미약할 수밖에 없었고 때문에 훨씬 용이하게 정책을 전환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브라질이나 멕시코는 이미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산업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반세기 동안 뿌리내린 기존 토착 기업들의 요구를 정부가 무시할 수 없었다. 특히 이들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에 대해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환율이 낮아야 수입품이 싸고 좋은데 왜 환율을 높이려 하는 것이냐? 물가 오른다. 당장 환율 낮춰라.